국민연금에 잘못 손댔다가 노후를 망쳤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게 될 노후연금, 그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 했던 소박한 바람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후회로 돌아온 사람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입니다. 잠시 후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국민연금에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매달 받기로 약속된 기초연금마저 빼앗기고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게 된 한 은퇴자 부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놓친 단 하나의 결정적인 함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58년생 김정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받게 될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 남짓. 빠듯한 노후가 눈앞에 그려지자 부부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단 직원의 권유로 추후납부, 즉 추납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연금을 한꺼번에 내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은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부부는 노후의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약 1억 원이 목돈을 마련해 추납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마법처럼 100만 원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한시름 놓았다. 부부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날아든 것은 한 통의 우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거라 믿었던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추납으로 늘어난 국민연금 때문에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부부 가구 수급 기준인 월 345만 6천 원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김정수 씨 부부는 늘어난 연금 소득 때문에 이 자격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까지 스스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노부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박선숙 여사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연금 수령을 늦춰 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공적연금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자 본인은 물론이고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남편까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잇는 이른바 배우자 동반 탈락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오직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이 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연금소득 2,400만 원에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약 24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달 내야 합니다. 원래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실직자처럼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제도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이름의 비법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단 한 달치 보험료만 낸 사람이 무려 24년치에 달하는 291개월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하고 평생 월 49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된 사례가 알려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말부터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 미만, 즉 119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법 개정 이후 2022년 1분기 추납 신청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56.3%나 급증했습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서도 여전히 추납 제도의 수익률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정의 안타까운 눈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노후를 꿈꿨던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고려할 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숨겨진 함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앞서 보셨듯 기초연금 수급 자격 상실의 위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분들에게 월 30여만 원의 기초연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조금 올리려다가 더 큰 기초연금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소중한 피부양자 자격은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나의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집과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소득세 부담 증가입니다. 늘어난 연금 역시 소득입니다. 당연히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함정들을 피하고 현명한 은퇴 설계를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납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5단계를 제안합니다. 1단계, 본인의 현재와 미래 소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보지 마시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까지 은퇴 후 발생할 모든 현금 흐름을 하나의 표에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2단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야 합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이 얼마가 늘어날 때 나와 내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거나 그럴 예정이라면 연 2천만 원이라는 기준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보험료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본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예상 건보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내 소득과 재산을 합산했을 때 월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나올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재산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정해진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해 계산됩니다. 마지막 5단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물론 추납만이 노후 자금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현명하고 안전한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당장 연금 수령이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춰 1년에 7.2%,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고의 노후 대비 상품 중 하나입니다.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에게는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소득공제와 압류 방지라는 강력한 혜택을 가진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 사업주 스스로의 퇴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쓰면 독이 됩니다.
추납 잘못해서 노후 망쳤다는 오늘 들으신 실제 사례자들의 눈물은 충분한 정보 없이 내린 성급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준비만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